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2년을 앞두고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중국, 이란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폭정의 축으로 명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마르시 캡터 하원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벌어진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했으며 우크라이나 폭력에 대한 중국과 이란, 북한의 가담은 새로운 폭정의 축의 공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의 주된 의도는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면서 자유세계의 안보를 약화하는 수단으로서 불안정을 조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10,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하고 약 2만 명이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오랜 약속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2년간의 잔혹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를 추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도 러시아와 협력국인 북한 등에 대한 규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Putin, on the other hand, is intensifying his assault with the help of missiles and artillery rounds provided by North Korea and Iran. That's who Ukraine is up against: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 band of autocrats that have no respect for democracy or even a passing interest in peace. Beyond its own survival, Ukraine's fight is for the fate of the free world and nothing less.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기 위해 추가로 북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 조달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러시아가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관련 품목이나 기술 획득을 막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관련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분쟁 군비 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농담을 섞어가며 두 나라의 차량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I did see that report. I actually, frankly, didn't know there was such a thing as a Russian luxury car. I hope Kim got the extended warranty. I'm not sure if I were buying a luxury car, Russia would be the place I would look, even if it wasn't with respect to sanctions. But 밀러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수송용 차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면서 고급차 선물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과 가혹한 실태를 알고 있다면서 일부 회원국에서 벌어지는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산하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화가 나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으며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감시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해당 지역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700에서 1,000위안, 미화로 약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월급으로 받는데 북한 회사가 이를 모두 가져가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번 보도로 다시 드러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일부 ILO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 가혹한 실태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LO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일부 회원국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관행 및 상황과 관련한 보고에 대해 적극 추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준된 기준을 적용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LO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이 ILO 회원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데 대해 중국 측과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중국은 지난 2022년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으며 올해 말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회원국이 형사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동 관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05호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의견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악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번 북한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시위 보도와 관련해 ILO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사태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과 국제노동규약과 유엔 인권협약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물망초와 북한 인권시민연합 등 인권단체 7곳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은 차별 보수를 금지하는 ILO 협약을 어기며 북한 노동자들을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켜왔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 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올린 글을 리트윗하며 이같이 지적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 북한을 주시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X 계정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21일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고 중국은 국제 원칙을 훼손하는 행동을 자주 취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무역 제한을 가했으며 전 세계인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와 동맹, 경쟁이라는 대중국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동맹 및 파트너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이어 한국 등 4개 나라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 사실을 소개하며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26일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되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 방안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강제 노동 등 반인도 범죄가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공급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생산하고 북한의 군부와 기관 등은 이를 통해 얻은 재원으로 핵과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향후 책임규명 절차에서 사용할 사법 전략을 개발하는 등 북한 내 심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